안녕하세요. 순사의 국어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법학 지문을 읽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번 시간처럼 법학 지문을 읽을 때 발생하는 어려움 세 가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기본적인 법학 용어를 여러분들이 몰라서 독해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정치와 법 선택자가 극소수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어 비문학을 푸시는 학생들이 기본적인 법학 용어를 몰라요. 근데 이거는 저번 시간과 똑같이 기출 공부를 할 때 용어를 암기해서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겠죠. 기출 지문에서 나왔던 용어들, 뭐 채권, 급부 이런 것들을 외워서 해결할 수 있는데 두 번째는 아무리 외워도 모르는 법률 용어가 무조건 한 개 이상 나와요. 그런 게 한 개가 사실 안 나오거든요. 무조건 두 개, 세 개 이상 새롭게 보는 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것들이 나열하면서 정보가 쌓여요. 정보가 쌓이면 여러분들이 감당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서 난이도가 올라가는데 경제 지문이랑 다른 게 뭐냐면 경제 지문이나 기술 지문 같은 경우는 새로운 정보가 쏟아지면서 나열되면서 인과관계까지 생겨요. 경제 지문은 여러 경제 변수가 인과관계를 만드니까. 근데 법학 지문은 인과관계가 거의 안 생깁니다. 생겨도 굉장히 짧아요. 작년도 수능에 채권과 급부 지문을 봐도 인과관계가 많이 나타나진 않았고 예전 수능에 나왔던 법학 지문 중에서 인과관계가 늘어지는 지문은 없어요. 그래서 스타일이 약간 달라요.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법적 상황이 일상의 상황과 달라서 이해가 어렵다. 이거는 정확히 말하면 해석이 어려운 거예요. 해석이 어려운 건데 이거는 뒤에서 제가 타개하는 방법을 말씀드릴 거예요. 이를 바탕으로 기술, 경제, 법학 지문을 말씀드리면 일단 정보 요약은 어떤 지문이 가장 어렵냐? 얘가 가장 어려워요. 얘가 최고 난도고 그 다음 얘가 최고 난도 그리고 경제 지문이 그 다음으로 어려워요. 그 다음으로 어려운 게 저는 법학 지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기술 지문은 경제 지문보다도 정보를 분류하는 것이 어려워요. 공통점, 차이점 같은 게 안 잡힐 때가 굉장히 많고 경제 지문은 잡히긴 하는데 문제는 나열만 나오는 게 아니고 인과관계도 나와요.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법학 지문 같은 경우는 용어가 어려운데 인과관계는 안 나오고 나열만 나와요. 이 세 개가 여러분들이 비문학을 푸실 때 보통 최고 난도로 뽑는 세 가지 주제잖아요. 그래서 이 세 개끼리만 비교했을 때는 난이도가 이렇게 이어지는데 문제는 이제 정보를 해석하고 추론하는 건 난이도가 반대예요. 법학 지문이 해석과 추론은 가장 어렵고요. 경제 지문이 두 번째고 해석과 추론을 하는 영역이 기술 지문에는 많이 없어요. 왜냐면 아니 정보량도 개 많고 정보 분류랑 정리도 잘 안 되는데 해석까지 어렵게 내면 어떻게 풀어요? 그래서 평가원이 이제 문제를 낼 때 보면 인과관계 쪽을 이쪽에 많이 내서 정보량은 이쪽에 많게 해야 돼. 법학에서는 새로운 추론 능력 그리고 해석 능력을 요구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출 지문을 분석하실 때 법 지문이랑 경제 지문에서 얻어가는 것이 약간 달라야 돼요. 자, 그럼 이 세 가지 어려움을 어떻게 타개해야 되냐? 일단 1번, 2번은 그나마 쉬워 보이죠? 왜냐하면 기술, 경제 지문이랑 비슷한 능력이니까. 그래서 요거를 먼저 말씀드리면은 용어를 암기하셔야 돼요. 이거는 아까 앞에서 짧게 말씀드렸는데 경제 지문 또 환율, 통화량 이런 단어를 모르면 그냥 수능장에서 잘 풀 수가 없거든요. 원초적으로. 그래서 용어를 암기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암기해야 되냐? 경제 지문이랑 유사하게 주제 용어는 외우지 않아도 돼요. 지문에 보면은 이 지문도 2020학년도 평가원에 나왔던 점유 개정 지문인데 점유 개정 지문이니까 주제가 점유 개정이랑 또 다른 것들에 대한 설명이잖아요. 여기서 나왔던 게 점유 개정이랑 반환 청구권 양도거든요. 여기 두 개가 있네요. 위에 있네요. 그러면 요거는 이 지문에서만 나오는 주제 용어니까 외우지 않아도 돼요. 근데 이 주제를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수단적인 개념어들 있죠. 양도, 공시, 이전, 계약, 그리고 작년 수능에 나왔던 채권. 채권이라는 단어가 수능에 나온 게 최근 10개년에 3번이 넘어요. 평가원에만 나온 게 아니고 수능에만 나온 것만 3번이 넘어요. 물론 경제지문에서 나왔을 때도 있고 법학지문에서 나왔을 때도 있어요. 근데 채권이 나올 때마다 다 다른 개념으로 쓰였어요. 그래서 자주 나오는 개념어를 외워두는 거는 좋고 이 개념어의 원천 역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그리고 무료로 접근할 수 있는 거는 네이버 지식 백과라고 생각해요. 경제 백과처럼 법률 용어 백과도 있으니까 기출 지문 푸시면서 모르는 어휘 나올 때마다 다 이제 찾아서 단어장 만들듯이 들고 다니면서 외우면 부모님이 아주 좋아하실 겁니다. 그리고 나열식 정보를 정리하는 방법을 만들어야 돼요. 이 세 개 고난도 여러분들이 뽑는 세 가지 주제의 지문에서 항상 무조건 나오는 거는 나열식 정보예요. 이것들을 이제
정리하는 방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는 저번 시간에 경제 지문에서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지를 얘기를 드렸었어요, 간결하게. 뭐 주제랑 직결되는 용어가 만약에 5개가 나왔다 치면 그 중에서 주제랑 가장 직결되는 용어가 1개 또는 2개까지 있을 수 있다. 이거를 본인이 잡아낼 수 있으면 가장 이상적인데, 그거를 못 잡아내면 어차피 용어를 나열식으로 쏟아내는 거는 5, 6문단 중에서 한 문단밖에 안 된다. 그 한 문단에 30초 정도 더 투자해서 손으로 써서 정리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다. 그러니까 손으로 쓰는 것도 고려를 해봐라 라고 얘기를 드렸으니까 이번 시간에 요거는 패스하고 요거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해석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일단 이 법적 상황을 해석하는 법을 일개 학부생인 제가 뭘 근거로 가르치냐라고 하실 수도 있고, 아니, 국어 강사도 아니고 학부생도 아닌 사람이, 법학도 아닌 학생이 뭘 가르치냐 할 수 있지만 고깝게 듣지 말고 수능 비문학을 제가 그래도 잘 쳤으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들어보면은 약간 솔깃할 수도 있으니까. 일단 저는 크게 2가지로 쪼개봤어요. 이건 누구한테 들은 게 아니고 혼자 만든 건데, 이분법적 사고랑 반대 해석이에요. 둘 다 그렇게 많이 들어본 건 아닐 건데 1번부터 차근차근 설명을 제가 해보겠습니다. 이분법적 사고는 결국 세상에 A가 있으면 A가 아닌 것은 전부 나대이다로 보는, 세상에 3개 이상 없고 2개 있다로 무조건 흑백 논리로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흑백 논리. 그래서 흑백 논리는 사실 이해가 안 돼도 A랑 B가 다르다라고 그냥 못을 박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핵심으로 잡고 싶은 게 구분과 이해는 다르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이게 뭔 개소리야 씨발 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바로 지문을 볼게요. 자, 여기 지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물건의 소유권이 양도되려면 소유자가 양도인이 되어 양수인과 유효한 양도계약을 하고, 이에 더하여 소유권 양도를 공시해야 한다. 점유로 소유권이 공시된 동산의 소유권 양도는 점유를 넘겨주는 점유인도로 공시된다. 점유인도를 해야 소유권 양도가 공시된다인 것 같아요. 얘가 선이고 얘가 후죠. 뭐 요거는 여러분들이 쉽게 잡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보면 양수인이 간접 점유를 하여 소유권 이전이 공시되는 경우로서 점유 개정과 반환 청구권 양도가 있다. 이렇게 2개의 종류가 깔렸죠. 공시의 종류로 1번 점유 개정이 깔리고 2번 반환 청구권 양도가 깔린 거예요. 이 뒤에 설명을 예시로 보기 전에 일단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얘네 둘은 다르다. 얘네 둘은 다르니까 차이점을 잡아야 돼. 얘네 둘이 같은 내용이면은 애초에 이 2개를 따로 설명할 필요도 없고 예시가 2개로 나눠질 필요도 없잖아요. 근데 이 이분법적 사고를 하고 읽으면 그나마 나은 게,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 2020학년도 제 기억으로 9월 평가원이에요. 요 지문 찾아서 요 부분을 읽어보시면 존나 이해 안 돼요. 존나 어렵고. 이게 뭔 차이야? 라는 생각이 드는데, 애초에 이분법으로 접근을 하면 이 2개가 다르다를 전제로 깔잖아요. 다르다를 전제로 깔고 읽으면 이 차이점 하나는 찾아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뒤에는 예시가 개 어려워서 설명이 안 돼. 근데 점유 개정이랑 반환 청구권 양도의 딱 하나의 차이를 찾으려면 점유 개정은 A랑 B가 2명으로 이제 양도를 하는데, 그 뒤에 한편으로 해서 나오는 반환 청구권 양도는 3명이 계약을 해요. 3명이. C가 D에게 통지해서 C에서 E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얘는 3명이네? 그럼 이 2가지 차이점을 보고 다르다를 뽑아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이해를 못했어도 2명? 3명? 다른데? 이 2명, 3명 각각 어떤 의미를 가지지는 앞에 요게 지문 전체가 아니거든요. 풀 지문을 여러분이 찾아보세요. 얘가 좀 더 직접적인 거래다, 얘가 좀 더 간접적인 거래다 라는 거를 뽑아낼 수 있어요. 이 부분의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이거를 도출해내는 거랑 이해해내는 거랑은 별개의 능력이에요. 논리력이랑 이해력이랑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연습을 꼭 해보셨으면 해요. 이거는 전체 지문을 찾아서 본인이 이거 독해를 해보고 분석을 안 해보면 이해를 못해. 근데 내가 전체 지문을 다 가져와서 읽으면 영상 길이가 10분, 20분이 넘어가서 그거는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2번째가 엄청 중요한 건데 아무도 안 가르쳐 주는 것 같은데, 요새는 일부 이제 참고서에서 알려주지만 반대 해석이라는 능력이 있어요. 이거는 제가 그냥 만든 것도 아니고 이거는 법학에서 기본적으로 깔린 전제 같은 건데, 이게 어떤 거냐? 일단 A와 B가 반대되는 거라고 깔렸어요. 뭐 여기서 뭐 그냥 러프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연대생 vs 고대생이라고 그냥 깔아볼게요. 이해하기 쉬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고대생이
사과를 먹는다라는 전제가 깔렸어. 문장이 깔렸는데 전제가 고대생과 연대생은 정반대의 대상이다가 깔렸으면 여기서 추론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연대생은 사과를 먹지 않는다를. 이게 논리적으로는 안 맞는데 법학 지문에서는 이거를 전제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이게 어떤 거냐면 이게 실제 지문의 사문단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밑에서 지금 네 번째 줄 보시면 다만은 이제 역접속사죠. 간접 점유에 의한 인도 방법. 이건 앞에서 나왔던 점유 개정이랑 반환 청구권 양도 두 개가 있었죠. 그러니까 1이랑 2가 있었는데 점유 개정으로는 선의 취득을 하지 못한다. 근데 여기서 으로는 이 보조사 는이 점유 개정에만 한정된다는 한정되는 의미를 부여하는 한정 보조사란 말이에요. 근데 점유 개정이랑 선의 취득이 있어. 위에서 공시의 방법으로 두 개가 있었잖아요. 근데 얘 점유 개정으로는 선의 취득을 못해. 이 문장에서 뽑아내야 되는 게 지문안에는 없지만 반환 청구권 양도 있죠. 반청양으로는 선의 취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선의 취득을 할 수 있다. 선의 취득 가능. 그리고 이거 법률 찾아보세요. 돼요. 진짜 돼요. 제가 이거 검색해봤어요. 됩니다. 근데 이거를 실제로 문제에서도 물었어요. 근데 지문 안에는 이 내용이 없어. 이런 거를 존나게 돼요. 수능에서. 그러니까 최근 수능에서는 낸 적이 없는데 옛날 수능에서는 개 많이 냈어요. 그리고 최근 평가원에서도 개 많이 냈어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연습을 안 하면 못 푸는 문제가 올해 수능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기출을 너무 많이 냈어. 올해 갑자기 내도 갑자기 내는 게 아니야 사실상. 그냥 오랜만에 내는 거지. 근데 이 능력을 모든 학생이 공부하지 않아요. 이 능력이 사실 과학 지문 공부할 때도 쓰이고 논리학 지문, 철학 지문 읽을 때도 굉장히 중요하게 쓰이는데 모든 학생이 공부하진 않아요. 이게 수능에서 요구하는 가장 고난도의 추론 능력이거든요. 그냥 A랑 B가 달라. 이 예시를 외우세요. 연대생이랑 고대생은 다르다가 1번 문장이고 두 번째는 고대생이 사과를 먹는다가 깔렸어. 그러면 연대생은 사과를 먹지 않는다가 도출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이걸 연습을 해놔야 돼. 이 예시를 외우고 이 지문을 보고 나서 다른 법학 지문이랑 논리학 지문들을 보면서 이런 문장이 하나라도 끼겨 들어가 있는지 지문 분석을 하실 때 의식해서 읽어 내려가셔야 돼요. 왜 이렇게 해야 되냐? 최고수능에 나온 적도 없는데 왜 이딴 공부를 해야 되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제발 이걸 요구하는 거를 가능세계에서 내서 그때 논란이 됐었고 가능세계로 내서 되어서 안 된다. 이거는 말이 안 되고 왜냐면 이 지문이 가능세계 다음 해에 나온 지문이잖아요. 근데 보란 듯이 냈어요. 이 반대 해석을 사용해야 좀 풀리기 쉽게 내는 지문을. 물론 이렇게 안 하고도 푼 사람들도 많았지만 근데 이거를 하고 문제를 접근하는 게 훨씬 쉽게 풀렸거든요. 당시에 킬러 문제로 나왔던 보기 문제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발 요 2020 점유개정 지문 요거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영상 조회수가 저는 이게 망가질 걸 알아요. 이 내용을 얘기 안 한 게 나, 솔직히 말해서 내 입장에서는. 왜냐면 이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영상이 너무 길어지고 늘어지는 걸 아는데 그냥 조회수 어차피 망가지는 것보다 그냥 이거 얘기해주고 연습해보고 시키는 게 나아, 솔직히. 그게 맞아요. 조회수가 많이 나오냐 5천이 나오냐가 중요한 게 아닌 것 같다. 이거를 지금부터 6개월 내내 연습해야 겨우겨우 돼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평소에 이런 능력을 안 쓰셨잖아. 책을 많이 읽은 학생들이 수능 국어를 잘하는 이유가 이런 거를 자동으로 해요. 왜냐면 그 친구들이 읽은 책은 대학생이나 성인이 읽어도 힘든 책만 읽었을 거예요. 뭐 사피엔스, 이기적 유전자 이런 책들 솔직히 대학생이나 성인이 봐도 쉬운 책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책들을 많이 읽은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이걸 해요. 이거는 당연히 성립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학생들도 있을 건데 이 논리 기반의 수업을 하시는 분이 많지 않아요. 대한민국에. 이원준 선생님이 대표 주자긴 한데 솔직히 점유율이 엄청 높진 않으시잖아요. 10등 안에는 들어가시겠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런 법적 해석을 쓰는 연습을 안 해봐서 꼭 해보셨으면 하고 나는 이런 문제 틀리겠다 하는 학생들도 요거는 솔직히 해야지. 요거는 해야지. 요것도 안 하겠다는 뭐 법지문 나는 그냥 감으로 읽고 감으로 점수 내겠다 밖에 안 돼서 요거는 해주셨으면 한다. 요거는 기본이다. 요거는 기본이고 요거는 심화예요. 밑에 거. 요거는 심하다. 그래서 영상 길이가 결국 15분까지 가버렸는데 너무 어렵고 제가 말을 어렵게 했다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추가 설명도 달아드릴 거고 제가 설명을 못한 사람이라서 좀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보시고 잘 안 되는 것 같다. 이 새끼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하면 댓글로 열심히 욕 또는 질문을 해주세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도움이 조금이라도 됐으면 구독이랑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